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전통놀이학교에서 시작하는 공개 강좌 제1회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1강의 제목은 역사에서 전통놀이를 만나다를 부제로 해서 시대별 전통놀이입니다. 저는 미래학교 대표를 맡고 있고요. 주로 전통놀이에서는 전통놀이의 원전, 그러니까 문헌적 근거 또는 자료, 정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는 아직 전통놀이 쪽을 하진 않는데 조만간 우리 전통놀이 학교장님도 유튜브를 가지고 계셔 유튜브 채널 거기서 이제 전통놀이 부분을 특화해서 소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 여기 한국청소년역사문화 홍보단이나 미래학교 TV에서도 전통놀이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채널을 3개를 옮기는데 미래학교 TV나 한국청소년역사문화 홍보단은 주로 단체를 소개하는 거라면 한국사 TV는 한국의 역사문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TV입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겨우.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전통놀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놀이를 주로 보급하고 지도사 자격을 양성하는 단체는 한국역사인문교육원이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학교 이름을 미래학교라고 했는데 미래학교는 이제 학교 이름이고요. 이걸 운영하는 기관은 한국역사인문교육원이고 여기서 공부했던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원하셔서 만든 시민사회단체 이것이 한국청소년역사문화 홍보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역사문화 홍보단에서는 꾸준하게 전통놀이 전승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교와 한청단은 이렇게 자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전통놀이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현장에서는 전래놀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래놀이라는 것은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통이라고 할 때는 그 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통과하다는 의미 있지만 전이라는 것은 전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놀이는 문헌적 근거가 있는 놀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시대 때 무엇을 놀았다. 예를 들어서 백제시대 때는 뭐 수서라든지 북서라든지 이런 책에 보면 뭐 농주라든지 뭐 그다음에 바둑, 그죠? 그다음에 젖보라든지 이런 놀이, 그다음에 육박이라든지 이런 놀이를 한 기록과 문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헌적으로 근거가 있고 그런 놀이들이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 고려, 조선 계속 이어지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일부는 이제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왜 복원이 가능하냐? 문헌이 있기 때문에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문헌을 통해서 복원하고 또 역사적으로 개성성이 있는 놀이를 우리는 전통놀이라고 합니다. 전통놀이는 무지 간단합니다. 문헌적 근거와 역사적 개성성이 있는 놀이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래놀이는 엄청나게 이렇게 범위가 넓은 겁니다. 그냥 민간에서 전승돼 왔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전래놀이의 특징은 뭐냐면 문헌적 근거나 역사적 개성성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하고는 있지만 다 알아요. 그러나 어디에 뭐 적혀있다 이런 게 참 없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민간에 전승되는 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줄넘기 같은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줄다리가 있는 거 보면 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문헌적 기록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넓은 의미에서 전래놀이라고 하고요. 주로 손으로 하는 놀이들은 문헌적으로 근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나 예로부터 뭐 가위바위보부터 해서 수많은 놀이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광범위하게 전래놀이. 그래서 전래놀이는 민간에 전승되는 놀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민속놀이는 범위가 좀 큽니다. 왜냐하면 전통놀이도 민속놀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전래놀이가 민속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속놀이는 대부분 문헌도 있고 역사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민속놀이는 예를 들어서 이 전통놀이는
그냥 월요일도 놀고, 그때는 월요일이 없었네요. 초순, 중순, 하순인데 그냥 아무 때나 놀면 돼요. 뭐 우리가 봄에 농사를 짓는데 3월 23일까지만 농사를 마쳐라 이런 게 없잖아요. 어느 집은 3월 25일 날 마칠 수도 있고 3월 27일도 마치고. 근데 이제 그 마칠 때, 봄이 마칠 때 되면 단오가 올 때쯤은 그 놀이를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시간에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절기가 어떤 공간, 그러니까 바닷가, 산, 농업지역 이것이 결합돼서 주로 형성된 놀이들. 그러니까 주로 24절기, 그다음에 정월 대보름 같은 태음력을 중심으로 하는 놀이, 이런 것들로 해서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놀이. 그래서 민속놀이는 시간과 공간, 시공간과 결합되는 놀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줄다리기. 그리고 윷놀이는 전통놀이적 성격이 무지 강한데 아무 때나 해요. 그런데 특별히 또 정월 대보름이나 설 때 마을 단위로 또 척사대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윷놀이는 가장 전통적이면서 또 민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전통놀이, 전래놀이, 민속놀이에 대한 학문적 개념이다. 이 세 개는 꼭 기억해 주시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통놀이 가운데 왜 대부분 이렇게 판에서 하는 놀이, 우리가 보드게임이라고 부르지만 전통적으로는 판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놀이에서 만들어진 게 판돈, 그다음에 한 판, 두 판, 세 판, 이것이 판놀이입니다. 판놀이란 뭐냐면 내가 100냥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50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70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50냥, 70냥, 100냥을 한 곳에 놓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자, 우리 한 판은 모두 5냥씩 내서 하자. 그러면 각 사람이 5냥씩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판이 커지면 20냥씩 하자. 그러다가 이제 20냥씩, 20냥씩 해서 5번을 다 떼이면, 5판에서 한 번도 못 따서 다 떼이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판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이게 바로 판입니다. 그래서 한 판, 두 판.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뭐 막 5천억, 500억, 500냥, 뭐 700냥을 같이 이렇게 넣죠? 그런 건 없습니다. 도포판에서 정확하게 판돈은 오늘은 첫 판은 20냥, 두 판은 뭐 30냥, 세 판은 50냥. 판이 원래 좀씩 커지거든요. 그다음 마지막에 100냥씩 거는 거죠. 100냥. 그러면 100냥이 안 되는 사람은 그 판에 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냐? 집문서. 그다음에 마누라 팔죠. 아주 나쁜 놈들이죠. 이게 바로 판놀이입니다. 그래서 판놀이는 주로 기록이 있습니다. 왜? 도박적 성격도 있고 판놀이는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많죠. 대체적으로 전통놀이는 판놀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보듯이 윷놀이, 고누는 문헌적인 건 없지만 유물적인 것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누, 그다음에 쌍욕, 그다음에 저포, 백제에서 주로 놀았다고 하는 저포고,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나오는 만복사 저포기의 그 저포. 근데 나중에는 윷놀이와 저포가 혼동이 돼서 윷놀이를 저포라고도 쓴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문헌적인 맥락을 보면 이게 저포인지 윷놀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윷놀이는 윷이 4개고 저포는 윷이 5개이기 때문에 맥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윷이고 이게 저포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승경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그래도 가장 재밌게 놀 수 있는 게 바로 승경도고요. 그다음에 주로 양반 자제들의 이 지혜를 깨우기 위해서 만든 뭐 칠교도. 그다음에 육가락이 6개인 육박. 육박은 어떤 분들이 육박이 있냐고 문헌적으로도 있고요. 유물로도 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낭랑실, 그러니까 사만실 중에 낭랑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거기에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 또 있냐면 가야실에 가면 또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고려실에 있었는데 지금은 금속공예실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도 3개를 볼 수가 있고요. 숭실대 박물관에 가도 한 6개 정도가 전시 중입니다. 그래서 정식 이름은 방격규교 사신경이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육박경이라고 합니다. 무령왕릉에도 출토가 됐고요. 그래서 무령왕릉 출토물에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경주에 가면 대능원에 가는데 대능원에 가면 황남대총이라고 있습니다.
내문왕의 능이라도 추정하는 그 황남대총에서도 바로 이 육박경이 출토돼서 전시 중입니다. 자, 그래서 육박 6개의 윷을 던지돼서 육박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요 파치시는 우리 건 아닌데 인도 건데 우리 윷과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여기 하나를 더 이렇게 놨습니다. 지난번 전통놀이 지도사 자격 과정에서는 요 파치시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외국의 판놀이와 우리 전통 판놀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파치시도 하나를 연계해 놨습니다. 자, 전통놀이는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판놀이, 우리가 보드게임이라고 부르는 판놀이의 많은 이유는 앞쪽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이 주로 상층부나 양반계급이나 귀족계급 또는 유한계급들이 많이 놀았고 이것이 기록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놀이는 크게 종류가 3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누놀이형 판놀이라고 해서 돌을 움직여서 이렇게 주로 노는 놀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장기가 그런 유형이고요. 바둑이 뭐 대표적이고 서양에서는 체스, 이게 다 고누놀이형입니다. 그래서 돌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놀이들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윷놀이형이 있습니다. 윷놀이는 판과 돌은 있는데 이 돌을 움직이는 방식이 윷을 던져서, 그러니까 윷의 종류는 뭐 팽이로 만든 여러 가지 윷목이라는 것도 있어요. 윷목 이렇게 된 거. 그리고 팽이형 윷목도 있고, 그다음에 주사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윷, 4가락을 던지는 윷. 그다음에 저포에 쓰이는 5개의 윷을 던지는 오목. 그다음에 육박에서 6개의 윷 사이를 던지는 육박. 근데 그 육박은 6개의 윷 사이를 던지면 경우의 수, 우리가 도개, 걸, 윷모할 때 윷과 모가 무지 큰 수인데 6개를 던질 때 그 6번과 7번이 나올 확률이 36%. 가서 채훈이 좀 기다렸다가 채훈이 나오면. 예. 그래서 36분의 1이라고 하는 너무 낮은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일한 7분의 1로, 왜냐하면 6개를 던지면 경우의 수가 7이 나오거든요. 6개를 던지면 7개, 5개를 던지면 6개. 윷은 4개를 던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5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를 던지면 경우의 수가 너무 36분의 1이기 때문에 윷과 모가 나오는 확률이, 그래서 모든 확률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14면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우리 안압지에서 나오는 주령구라고 부르는 14면 주사위가 바로 육박을 하기 위한 놀이였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승경도 대표적으로 도개, 걸, 윷모처럼 1, 2, 3, 4, 5 이 승경도도 윷목을 던지는데 혹시 윷을 던질 때 이게 없어서 윷을 던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개는 나올 확률이 높아지지만 윷과 모는 경우의 수가 24분의 1인가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윷을 던져서 승경도에 승리를 한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경도의 제일 위쪽으로 가면 윷과 모가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 사약을 맞거나 죽어버려요. 그래서 승경도는 가능한 경우의 수가 5분의 1씩 나오는 윷목을 던지는 게 맞습니다. 승남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저포도 5개의 윷을 던져서 5옷자에다 나무 목자, 오목이라고 하고요. 그 저포의 놀이 방법을 설명한 문헌 자료가 오목경입니다. 오목경이라는 문헌 자료가 실제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저포경이라고 하는 문헌 자료도 있습니다. 우리 학계에 소개가 안 돼서 그렇지 전통적으로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포를 그 문헌에 가장 가깝게 복원한 게 현재 여기 보이는 바로 요 놀이판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이런 놀이판 본 적이 없고 바둑판식으로 한 놀이판을 봤는데, 근데 바둑판식으로 한 놀이판은 엄밀히 말하면 현재 문헌적으로 고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헌을 고증하면 바둑판식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그 문헌에 근거한 전통놀이 그 저포는 계단식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120개, 뒤쪽에 120칸, 3개의 120칸에서 총 360칸으로 하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60칸으로 줄여요. 그러니까 60칸이니까 180칸이 되겠죠. 이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20개로, 그러니까 20개, 60개. 그러니까 120개를 20개로 줄였으니까 한 칸, 두 칸이니까 306개가 60개 했으니까 6분의 1로 줄인 겁니다. 이 저포판은 원본 저포의 6분의 1로 줄인
놀이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윷놀이형 판놀이의 여러 모습들이고요. 또 하나가 맞추기형이 있습니다. 짝맞추기형. 뭐 가장 널리 알려진 게 화투. 뭐 이번 이제 설 때 많은 분들이 그 베이징 올림픽 보면서 화투를 하셨을 거예요. 화투가 48장을 가지고 짝을 맞추는 거. 그다음에 서양에서 온 포커, 인도놀이죠, 포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는 마작. 그리고 인생 망치는 조선시대 양대 도박 놀이였던 투전 있죠, 투전 만주어로 이렇게 표시한 투전과 골패, 도미노라고 부르는 골패. 이거 전형적인 짝맞추기 놀이죠. 그 다음에 칠교도도 전형적인 짝맞추기 놀이고요. 그 다음에 팔괘패 놀이는 뭐냐면 64괘를 배우기 위해서 이곳이 이제 어떤 거냐면 화투나 포커처럼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몇 개씩 짚고 짝을 맞추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8괘가 딱 맞추면 8개 괘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무슨 괘라고 하냐면 천지, 지천 할 때 천지비괘라고 합니다. 천지비이고 요걸 끊어진 세 개가 이쪽으로 가고 이 큰 개 이쪽으로 가면 지천태괴가 됩니다. 지천태괴는 경복궁 교태전이 바로 이 지천태괴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64개 중에 가장 좋은 괴가 지천태괴고요. 가장 나쁜 괴가 이거 뒤집어져 있는 천지비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괴가 천화동인 대유할 때 화천대유 괴가 두 번째로 큰 겁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고, 그렇죠? 그 태양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화천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된다. 화천대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 괴가 천화동인입니다. 하늘에 불이 밑으로 내려와서 농사가 잘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주역에서 나온 건데 그런 놀이를 그 주역을 배우기 위해서 만든 놀이가 바로 팔괘패입니다. 저희들은 다 이거를 복원해 놨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이제 나중에 이거라든지 골패라든지 저는 투전도 알려주는데 이 투전은 워낙 도박성이 강해서 그래서 투전은 주로 이제 뭘로 많이 하냐면 사람들이 화투를 가져가죠. 화투에 여기 약이 있는 광이나 10끝이나 5끝짜리가 아니라 이 낱장을 가지고 20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5장을 맞추는 거 도리지구떼기라고 하거든요. 5개를 맞추거나 3장을 주고 하나를 버리고 짝을 맞추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장땡, 광땡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바로 투전입니다. 그러니까 투전목을 만들고 투전목을 하기가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화투가 투전목을 대신해서 지금은 이제 직구땡이라고 부르는 아주 도박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짝맞추기 놀이라고 합니다.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런 게 있다고만 하시고요. 나중에 저희들은 이 칠교도의 문헌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칠교도에 관한 전통적인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 문헌을 기준으로 해서 칠교도형이 약 1,400개 정도가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그 전통놀이 지도사범이었던 박미정 선생님이 강의 중에 그 칠교도 원본에 있는 걸 가지고 맞췄는데 현재 전용 밴드에 그 맞춘 것 중에 10개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밴드에서 이런 게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대별 전통놀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고조선부터 쭉 있지만 한두 개씩만 소개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소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시대별로 이런 전통놀이가 있구나. 그리고 선생님들이 혹시 나중에 어디 강의를 가거나 할 때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들에 맞게 사진이라든지 자료라든지 또는 전통놀이 종목을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전통놀이로 육박을 소개했습니다. 원래는 윷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윷은 그 다음 시대 부여에서 소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육박은 이 사기, 사마천 사기 은본기에 나옵니다. 은본기 첫 번째 나와요. 은본기에 보면 될 뒤에 은나라를 말명, 그때는 이제 은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나라 이름은 상나라거든요. 상나라의 마정왕이 주왕인데, 그 주왕이 엄청나게 이 육박놀이를 즐겨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문헌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육박놀이는 재밌는 것은 거울에다가 이 놀이 판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격규교 사신경이라고 합니다.
사신이니까 아시겠죠? 이게 하늘을 뜻하는 거라는 거. 그다음에 규와 구는 뭐냐? 규와 구는 하늘과 땅이란 뜻입니다. 하늘과 땅. 우리가 규칙하는 것이 왜 규칙이냐면 하늘이 준 법칙이기 때문에 규칙이라고 그래요. 규칙. 무지 중요한 겁니다. 규. 네. 자,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네. 이 육박에 대한 전체의 도구, 그러니까 유시라든지 말이라든지 판이 하나로 통일해 나온 건 중국의 호남성 장사. 호남성 장사는 중국의 마오쩌둥이 거기서 태어났죠. 그리고 거기 사범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남성 장사는 중국 혁명사에서 무지 중요한 도시인데 거기에 마왕태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100년 전 시대의 유적이고요. 그 마왕태 유적에 이렇게 완용으로 육박 도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모든 육박 도구에서는 다 육가락 6개를 던지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림이나 이런데. 근데 처음으로 14면 주사위가 나왔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14면 요거 요 밑에. 그래서 이 14면 주사위가 바로 육박을 하기 위한 놀이라는 것이 문헌적이고 실물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압제 나온 주령구 14면은 요 육박의 그 점수판을 깎고 거기다 글씨를 놓고 그걸 던져가지고 뭐 이렇게 코로 해가지고 3바퀴 돈다든가 뭐 자기 이름 부르든가 엉덩이 이름 쓴다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이지 원래 주령구는 육박놀이, 육박에서 왔다는 거 처음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공주 무령왕릉에 이렇게 육박경이 나와 있고요. 이게 하늘이라는 걸 뜻하는 거 뭐냐면 여기 네모칸에 보면 이게 12개인데 여기 보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라 가지고요. 글자로 이렇게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지가 다 새겨져 있고요. 여기 바깥에 바로 사신이 새겨져 있고 이 자체가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그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철학을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육박경이라고 부르고요. 정식으로는 방격, 규교, 사신경. 그래서 김해시 건물에서는 바로 이 육박판 무늬를 아파트 외벽에 문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이것을 규교 사신경이라고 하냐면요. 혹시 국립중앙박물관실 중앙아시아실에 가면 여와 복희도가 있어요. 복희 여와도라고 있는데 복희가 이렇게 꺾어진 자를 들고 있고요. 여와가 이렇게 컴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컴퍼스를 규라고 부르고 꺽쇠를 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컴퍼스는 원을 그리는 거고요. 이 꺽쇠는 네모를 그리는 겁니다. 각을 잡는 거. 그래서 이걸 해서 규규라고 그래요. 규규. 그래서 규교 사신경. 그래서 방격, 규교, 사신경. 이게 바로 육박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실물로 약 20점 정도가 현재 있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도 3점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제 유튜브에서 아마 조만간 이 육박경을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해서 소개하는 콘텐츠가 올라갈 겁니다. 그때 실물을 확인하시고 정말 진짜 실물을 확인하고 싶으면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을 가시면 됩니다. 3군데 있다고 그랬죠? 삼안실에 낭낭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야실, 그리고 하나가 금속공예실 이렇게 있습니다. 부여입니다. 부여에서는 대표적인 게 윷놀이. 아마 윷놀이를 부여의 사출도, 그러니까 부여에는 저가, 마가, 우가 이런 사람들이 제가들이 있고 왕을 추대하고 왕이 전쟁에 치거나 흉년이 들면 왕을 죽여버리고 새 왕을 추대한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때 그러면서 그 부족들을 사출도라 불렀어요. 그 사출도를 윷놀이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인식하신 분은 단재 신초 선생님이시고요. 조선시대 때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유독공 이런 사람들, 뭐 청장관 전서라고 있죠. 그런데 보면 이덕무가 지은 청장관 전서에 보면 윷놀이에 대한 이해란 윷놀이의 철학에 대한 거 할 때 이 윷놀이가 바로 부여로부터 내려오는 거라는 걸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윷놀이의 기원을 대체적으로 부여의 5부족 체제, 마가, 우가, 저가, 구가에서 도계, 걸륜, 모.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유시, 소고, 모가 말인데 왜 농업사회인데 왜 소가 밑일까? 우리 북방민족들은 농경민족이 아니고 농경이 생산력이 수렵 목축을 넘을 때는
수나라 당나라 때쯤 들어왔을 때예요. 그 전까지는 수렵, 목축, 채집이 생산력이 높았어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 채집인데 왜 생산력이 높냐고. 약재와 산삼 이런 것들이 당대 최고의 가치였고요. 그다음에 목축에서 얻어지는 우유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가죽 이런 것들이 아주 고가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조선의 대표적인 가죽이 문피라는 게 있었습니다. 문피. 그리고 고려나 발해시대 때는 수달피, 그다음에 단비 가죽인 초피. 이것들이 생산력이 높았어요. 근데 이것들을 생산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면화. 면화의 등장은 수렵 유목민들의 시대를 끝마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강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재배가 생기면서 약재에서 오는 채집이 무너져요. 약재도 다 재배하니까. 이것들은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윷놀이의 기원은 부여의 사출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바위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된 거죠. 자, 그래서 윷놀이에 대한 철학적인 것은 아마 다음 2차, 3차 때 2차는 아마 실기 중심으로 공개 강좌를 할 겁니다. 그리고 3차 할 때 경전 가운데 2개를 할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윷을 사라 그래. 그 윷사자. 그래서 윷사자에 대한 사경이 있습니다. 그 사경과 또 저포에 관한 경전 중에 오목경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소개하고 번역하고 해설하는 게 아마 3차 공개 강좌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 강좌를 들으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일반 밴드도 알리지만 다음부터는 저희 전통놀이 그 학교 2022 거기에서 이제 공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 시대 때의 이제 대표적인 전통놀이가 있습니다. 수많은 전통놀이 가운데 왜 씨름을 하냐면 중국에는 씨름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씨름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의 북경 지역에 있는 하북이라고 그래요. 하북. 예전에 그걸 기주라고 불렀거든요. 예전에 기주. 기주에서 씨름이 있는데 그 씨름은 치우희라고 했습니다. 치우희. 치우가 치우 때 처음으로 시작됐다. 근데 중국에서는 치우가 뭐냐면 동이족의 오랑캐 우두머리로 나와 있죠. 우리 전통적인 역사에서는 우리 단군 할아버지 이전에 환웅시대 때의 우리 환웅 가운데 한 분으로 인식을 하지만 중국에서는 나쁜 놈의 전형이 치우예요. 중국에서 치라는 게 뭐냐면 벌레란 뜻입니다. 벌레, 좀벌레, 치우라는 게. 그러니까 이름이 나쁜 것은 우리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중국인들이 주변 국가를 할 때 돌거라면 땅속에 처박힌 놈, 톱에 타면 울타리에서 토하는 놈, 그 다음에 우리 고구려를 매기러 갈 때는 똥강아지 뭐 이런 식으로 맥구려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지을 때 자기가 나쁜 이름을 지지는 않죠. 좋게 아름답게 짓지만 중국이 그것을 옮겨 적을 때는 아주 나쁜 글씨로 옮겨놔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흉노, 아주 흉악한 노비놈이라는 뜻이에요. 흉악한 노비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친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반어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씨름은 치우 때 소가죽을 뒤집어 쓰고 서로 싸우던 육박전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지금도 씨름하면 소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들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고구려에서는 그 씨름이 바로 이 그림에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각저총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각저는 별자리에서 온 말이거든요. 별자리에 보면 동서남북의 7별자리에서 총 28개의 별자리로 그 별자리에 그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5개의 별이 그 행성이 움직이는 걸 관찰을 했어요. 음양 오양에 따라서 해와 달과 하늘에 있는 오성, 그죠? 목화 토금수. 그래서 그 오행의 위치를 파악할 때 어디를 가지고 파악하냐면 그 28개의 별자리를 가지고 파악을 해. 이게 기본 자리입니다. 왜 28개냐? 북두칠성의 7을 기준으로 잡아서 동서남북에서 28을 기준으로 잡았던 겁니다. 예전에는 7의 제신력이라는 역이 있었어요. 7개로 보는. 나중에 이제 이게 10개와 12개. 그죠? 태양의 10주기와 달의 12주기를 합해서 이른바 태양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스님들도 이 공부를 하시겠지만, 세시풍수에서 하겠지만, 우리는 음력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음력을 쓴 적이 없어요. 태양력을 썼지. 중국도 태양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율리우스력 그레고리라고 하고요. 우리는 나라가 바뀔 때마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썼던 게 시언력,
그리고 그전에는 수시력, 원날에서 수시력 이런 식으로 역법이 있어요. 그 역법은 태음력과 태양력을 합한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는 음력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음력이란 말 안 써요. 뭐라고 쓰냐? 농력이라고 쓰지. 주로 농민들한테 필요해서 농력. 그러니까 우리도 서양은 양력, 우리는 음력. 그건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95년도 갑오개혁하면서 태음 태양력을 썼는데 그 태음 태양력은 서양력을 쓴 거고요. 우리의 전통적인 태음 태양력은 그때 안 쓴 겁니다. 그래서 45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고요. 하여튼 이 고구려의 전통적인 놀이를 각자라고 하는 것은 그 28개 중에 동쪽의 별자리가 각수, 항수, 각항, 저방, 신미기. 그래서 각수, 항수, 저수인데 그 각수와 저수가 항수 위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탁 하고 있어요. 이렇게 씨름하듯이. 그래서 그걸 합해서 각저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와 이 저가 서로 싸워요. 탁 부딪혀 있어. 그래서 이걸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저항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 항이 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어깨를 서로 부딪히면 저와 각과 저. 각과 저. 그러니까 각은 뿔을 말하는 거고요. 저라는 것은 어깨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부딪히는 거, 각저. 그 다음에 목을 탁 들이는 건 항. 그래서 저항이란 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별자리에서 온 말이니까요. 그래서 각저총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씨름무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저총에는 이렇게 서양에서 온 코가 이렇게 매불이 된 신목고비라고 합니다. 눈은 안으로 푹 들어가고 코는 앞으로 나와 있는 서역에서 온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고 이 씨름 판관이 지금 이렇게 뭘 적고 있죠. 그리고 옆에 신단수가 있고 신단수에는 까마귀 까치가 이렇게 있고 하여튼 전형적인 신전 앞에서 벌이는 이게 뭐겠어요? 바로 그리스 신전 올림푸스 산에서 벌어졌던 레슬링입니다. 서양에서는 레슬링이었고요. 우리는 그게 씨름이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양만 올림픽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스만 올림픽이 있었던 우리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을 우리는 동맹이라고도 부르고 영고라고도 부르고 무천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팔관이라고 불렀고 조선시대는 철저하게 중화, 사대주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없어진 거죠. 전통이.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거 있고 또 이 고송총에 보면 격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카마스총, 지금의 아스카에 있는 그 고송총에는 고송총 원래 무덤 위에 소나무가 있다 그래서 높을 고자 소나무 성자서 고송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고구려 무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바로 별자리가 있고 여기에 바로 이렇게 샥샥 하는 골프, 격방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냥 고구려는 씨름도 있지만 격방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뭐 활쏘기, 이렇게 덕흥리 고분의 궁사. 이 중에서 제가 특별히 씨름만 뽑아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백제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바둑, 투호, 쌍육, 농주, 저포 크게 5개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헌 기록에는 없지만 실물로 나타난 것은 육박이 있다 그랬죠. 무령왕릉에 육박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육박까지 하면 현재 백제의 대표적인 전통놀이는 6개가 알려져 있다. 그리고 여기서 농주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공을 이렇게 던진다고 하지만 농주는 좀 포괄적인 겁니다. 공을 가지고 노는 놀이는요. 공을 가지고 놀이는 축구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주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뭔지는 몰라요. 고구려에서는 이렇게 서커스단에서 발로 이렇게 공을 차는 놀이가 있고 또는 공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공과 공 사이를 이렇게 떠다니면서 움직이는 그런 농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슬 3개를 막 던지는 것도 있고 이것도 다 넓은 의미에서 농주고요. 또 하나는 구슬치기 있죠. 애들이 하는 구슬치기. 그것도 농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주를 딱 하나로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을 갖고 하는 놀이인데 신라에는 분명히 축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춘추와 김유신의 이야기니까. 근데 백제는 왜 없었겠냐 이죠. 그러면 농주를 축구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널리 알려진 것은 이제 저포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하나는 바둑판. 바둑판은 우리 계로왕 이야기할 때 고구려의 스님인 도림과 백제의 계로왕이 내기를 해서 바둑을 뒀죠. 그 바둑판인데 이것은 이제 백제가 일본의 천황에게 선물로 하사한 바둑판이고 현재는 동대사 뒤에 있는 정창원에 현재 보관 중이고요. 또 하나가 저포가 있습니다. 백제에서는 저포가 있었다. 그리고 김시습의 만복사 저포기에도 저포가 나오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놀이 중에 하나고요. 예전에 백수향이라는 사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포가 나왔어요. 근데 이 저포가 바로 보면 바둑판식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 딱 나오죠. 왜 그러냐면 연기 민속박물관에서 이걸 처음으로 저포를 복원했을 때
바둑판식으로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판식의 역사적 근거나 문헌적 근거는 찾을 수는 없지만 그 선생님께서는 여러 군데 시골에서 어르신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놀았다 해서 복원했다고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헌적인 것을 왜냐하면 저포경과 오목경과 당국사보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 문헌의 근거에서 하게 되면 이런 형태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그것을 근거를 찾아서 복원을 했는데 아직 많이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단식으로 되는 원전에 가까운 저포는 아직 널리 안 알려져 있지만 우리 교육원과 공공서비스 협동조합과 같은 이런 단체들은 향후 바둑판식 저포가 아닌 계단식 저포를 쓴다고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두 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바로 바둑판식 저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신라는 널리 아다시피 가장 유명한 게 연날리기. 그죠? 김유신이 우리 남산 신성에서 명활산성에서 그 반란 일으킨 세력과 대치 중에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진영으로 별이 떨어진 것은 우리가 지는 것이다 하니까 김유신이 저녁에 연에다가 불을 달아서 들어 올려서 다시 불이 올라서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승리를 하고 진덕여왕을 옹립하게 되죠. 그 사건에서 연날리기가 널리 퍼졌다는 금방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김유신과 김춘추가 인연이 된 것이 바로 축국이었죠. 그래서 이 축국은 신라를 대표하는 놀이로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축국을 재현한 적이 있습니다. 축국은 여러 개 있어요. 축구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배구 네트식으로 족구 비슷한 네트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 네트형 배구형 잭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복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다리가 안 올라가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이런 축구형 축구도 있지만 축구형 축구도 있지만 배구형 축구도 있고 농구형 축구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거기 밴드에 가면 예전에 성룡이 주연을 했던 용소야, 롱샤오이에라고 하는 용씨 작은 도련님이라는 뜻인데요. 참고로 제가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롱샤오야에 보면 바로 축구형 축구인데 그 제기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거기다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 밴드에 가시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묘기 중에 묘기입니다. 그 용소회라는 영화에서 그 부분이 압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기로 하는 축구형 축구. 자, 그리고 이제 남북국 시대 중에 하나 발해가 있습니다. 발해는 고누를 주로 두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신라와 발해가 동시에 고누를 뒀는데 이 고누판이 나온 것이 오늘날 블라디보스토크예요. 그리고 신라는 경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동시에 고누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고누 문화권이라는 거죠. 실물로서 중국에서는 고누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엄청나고요. 조선시대는 뭐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고누 문화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발해 염주 크라스피노 성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어디냐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인데 거기는 지금 군사지역이라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돌판에 참고노판이 나왔고 이것은 제가 직접 이 블라디보스토크 민속박물관에서 직접 촬영한 겁니다. 현재 실물이 보관돼 있고요. 또 하나는 경북 칠곡 송림사지 5층 정탑에 이렇게 고누판이 그려져 있는 것이 나타났고요. 이것은 지금 밴드에 우리 전용 밴드에 시대별로 쭉 소개하는 전통놀이 가운데 고누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좀 더 심하고 이건 그 밴드에서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 우리가 고려시대 때 전통놀이 하면 탁 생각나는 거 있죠. 하나가 이제 개성 만월다에서 4점 고누판이었습니다. 이게 사면 고누판, 4점이 아니고. 그래서 4점을 놔서 하니까 3점으로 하면 24개의 점이 있지만 4개 하나를 더 하니까 36개.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놀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만월대를 짓던 건축 장인들이 심심해서 놀다가 뭐 아니면 앞집에 막걸리를 뭐 놓고 판을 벌였다는 이러면서 했던 놀이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와장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기와장이 올라간 거겠죠. 그러다가 이제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에서 드디어 나왔던 겁니다. 이게 있고 또 하나가 널리 알려진 게 마상격구가 있습니다. 마상격구는 가끔 고려시대 때 사극에서 많이 등장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무인 시대에 마상격구를 복원한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마상격구를 했고요. 드라마 무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신 드라마에서는 정말 실감나게 마상격구를 했죠. 그래서 마상격구, 그다음에 걸어다니면서 하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마상 있고 보상격구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구멍에다가 홀에다가 구멍에다가 넣는 격방 세 종류가 있거든요. 말에서 하는 격방, 격구, 그다음에 걸어서 하는 격구. 지금 우리 올림픽 같은 데서 많이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골프라고 부르는 격방 이 세 종류가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무인들의 무예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마상격구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이제 조선시대는 뭐 대표적으로 격방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극궁에서 이렇게 격방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곳은 성균관에서 그 격방을 재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성균관이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땅을 파면 안 된다고 궁이나 이런 데 땅을 파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와라 그러나 와 구멍이 홀이라는 뜻입니다. 와판인데 와판을 약간 높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가요. 원래는 땅을 파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와는 땅을 파는 것도 있지만요. 어떤 건 나무 뒤에다 숨기고 어떤 건 공중에다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앞에 기물을 놔서 돌 같은 걸 놔서 잘 못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 골프처럼 했던 것이 조선시대 격방이었고요. 가장 격방을 좋아했던 사람이 정종임금이 진짜 격방을 좋아하셨죠. 이게 조선시대 놀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림 가운데 김중군의 쌍육놀이 또는 신윤복의 쌍육 삼매, 쌍육에 푹 빠진 사람들. 그래서 쌍육도 엄청나게, 그리고 조선시대 양대 도박, 투전과 골패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전통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간단하지만 시대별로 고조선부터 조선 때까지 이렇게 전통놀이들이 전승돼서 왔구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항일 전쟁 시대 때, 항전 시대, 그리고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TV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놀이들이 나오고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가 도중에 잃어버린 전통놀이의 맥은 문헌이 있기 때문에 복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희가 복원한 게 바로 그 저포, 원전에 가까운 계단식 저포, 그리고 육박은 원형을 완전히 거의 복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복원 작업 중인 것이 구구소환동. 춘분이 오면 매화가 피죠. 매화가 피는 거 춘분이요. 그래서 동지부터 춘분까지 82일 동안 매화를 그렸던 것을 우리는 놀이 방식으로 변형을 해서 초안을 마련했고요. 조만간 여기 계신 분들한테 구구소환도를 복원해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자, 이제 이상으로 전통놀이, 시대별 전통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